예, 마이크 나오나요? 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평화나무 공명선거 감시 단장을 맡고 있는 김디모데 목사라고 합니다. 예, 오늘 예. 아이고 박수까지. 예. 그 오늘 이렇게 1차 이 모니터링 요원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요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 저희 오늘 교육에 앞서 저희 평화나무 사단법인 평화나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고요. 그리고 공명선거 감시단의 활동과 취지 그리고 이 실제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벙커원 교회 교우분들의 뜻을 모아서 2019년 1월 29일 설립된 비영리 단체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보도와 그리고 교회발 가짜뉴스가 SNS상에 너무나 팽배하기 때문에요. 이러한 가짜뉴스에 휘둘리지 않는 우리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저희 평화나무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기독교 신자들의 맹목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거침없이 우리 사회의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고 가짜뉴스를 생산, 유포, 재생산 또 재유포까지 하는 이런 교회발 가짜뉴스를 척결하고 타파하고 그리고 개선하기 위해 그 대안으로 저희 사단법인 평화나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개신교회와 상식과 정의의 토대 위에 서고 한국 언론이 공정과 진실을 실현하도록 돕는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저희의 활동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이 선거철마다 그 가짜뉴스를 기반으로 한 그 잘못되고 와전된 왜곡된 정보들을 목회자들이 예배 설교 시간 때 서슴없이 발언을 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낙선을 위한 불법 선거 운동을 자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공명선거 감시단 활동을 통해서 지난 총선과 그리고 보궐선거 때도 저희가 이런 행위들을 모니터링하고 적발해서 고발 조치하는 또한 선관위와 그리고 신문윤리위원회 등의 신고 그리고 제보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동시에 저희가 적발행위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방 캠페인도 동시에 함께 벌여왔습니다. 문제는 예방 캠페인을 아무리 해도 근절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고발 조치를 이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인터넷 뉴스 이 평화나무라는 언론 역할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면 신문인 저널리즘을 발행했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인 평화나무 채널에 보시면 다양한 영상 뉴스 콘텐츠를 제작해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카데미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조직 체계는 이렇게 여러분들 나눠주신 그 안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고요. 예, 이번에 저희가 발족한 공명선거 감시단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교회발 가짜뉴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목회자들의 불법 선거 운동을 근절하기 위한 공익활동을 위해서 저희 감시단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활동 목적은 이 선거 기간 중 교회의 부당한 정치 개입과 그리고 불법 선거 운동을 방지하고 적발하기 위함이고요. 더불어 공명정대한 우리 사회의 선거 문화 풍토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저희 활동을 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활동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공명선거 캠페인을 통한 교회 내 탈법, 불법, 편법 선거 운동을 저희가 개선하고 계도하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현장 및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한 감시와
불법 행위 적발을 통해 선관위에 신고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함으로써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저희 활동 방향을 설정하고 저희가 이제 활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모니터링 기간은요, 제1차는 2021년 12월 1일부터 12월 첫째 주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시면 된다고 보실 수 있고요. 대통령 선거 기간 전일인 2022년 3월 8일, 그리고 2차는 2022년 1월 1일부터 대선 당일이죠. 2022년 3월 9일까지 이렇게 시작할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사단법인 평화나무의 간략한 이 시작과 그리고 공명선거 감시단의 활동 방향과 목적, 취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어서 저희 평화나무 사무국장님이신 이경은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이 모니터링 활동에 대해서 좀 더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을 이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또 활동가로 이렇게 자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만큼 이게 저희가 이번에 이제 모니터링을 전국적으로 하고 여러분께서 이렇게 활동을 하셔야 되는 영역이 크다 보니까 또 다양한 분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요거를 어떻게 하면 잘 서로 소통하기 편하게 할까 머리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 운영 방법, 왜냐면은 저희가 이 활동을 통해서 또 저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정확하게 고발을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기사를 써야 되는 거, 아니면 선관위로 가야 될 걸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즉각적으로 서로 피드백이 오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희가 나름 머리를 많이 썼습니다. 저희 3페이지부터 모니터링해서 여기부터 시작하겠고요. 저기 유튜브를 보시고 계시는 분들도 제가 드렸던 자료 3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대면으로 하면서 서로 이제 얼굴을 좀 익히고자 이게 대면으로 하려고 했는데 피치 못하게 아이가 7살이거나 아니면 춘천에 계신다거나 너무 머신 분들은 유튜브로 하고 유튜브로 이제 확인하시는 걸로 또 저희가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모니터링 기간은 1차, 2차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1차부터 활동을 하실 거예요. 2차는 언제부터 할 거냐면 저희가 1월 달부터 할 거기 때문에 그분들은 12월 중에 2차 교육을 한 번 더 합니다. 좀 더 추가 모집을 해서. 근데 1차는 12월 1일부터, 그러니까 11월 5일부터겠죠. 주일날 예배를 모니터링 할 거니까 그때부터 활동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신 거예요.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특히 소수 정예로 조금 저희가 아시는 좀 유명 홍승호 목사님이라든가 함은성 목사님 이렇게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제 아는 지인들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조금 구성해 봤습니다. 운영 방법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시게 될 거예요. 보고서 작성하는 방법은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제 하면 좋을까 했더니 저희가 그룹 톡방을 만들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룹 톡방을 만들고 이제 3개의 그룹으로 나눌 예정이에요. A, B, C 그룹. 어느 그룹에 들어갈지는 이제 저희가 이제 논의를 해볼 거고, 그룹 톡방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시고 그룹 톡방에 공지가 올라갈 거고, 여러분들의 모니터링 보고서는 그룹 톡방으로 올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메일 안 하고 톡방으로 바로바로 올려주시면 저희도 바로바로 보고 피드백하고, 하다가 이상하다 톡방에 글을 올리시면 돼요. 톡방을 주로 활용할 거고, 근데 이제 이 톡방에 많게는 10명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닉네임 쓰시면 저희가 되게 힘들어져요. 뭐 누구 엄마, 아니면 영어로 이니셜로 한두 개, 뭐 A, E, K, E 이러면은 저 K는 누구시지? 너무 힘들어. 어떡해? 이런 난감함이 빠지기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좀 불편하시더라도 카톡 프로필만큼을 이번에는 여러분 실명으로, 이 활동하시는 동안만큼은 여러분 실명으로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실명 올리시고, 근데 이름이 2개다. 이경은이 2명이다. 그럴 경우는 저희가 이제 또 개별적으로 부탁드릴게요. 이름 위에다가 교회의 이름을 넣는다던가 1, 2 이렇게 번호를 넣는다던가. 근데 가급적이면은 동명이인은 안 들어가도록 저희가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카톡 프로필은 실명으로 넣는다. 이번 활동하시는 기간만큼은 요거 꼭 좀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나 근데 프로필 보면은 자기 개인 사진 많이 올리세요. 그래서 이거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아. 10명이 있는 톡방일 수 있으니까 그럴 경우는 이 카톡 프로필 보면 숨김이 있어요. 감춤이 있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사진 같은 건 가리시고 나 내 얼굴 공개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프로필 사진 다 빼시고 요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그러니까 이거 괜찮아. 난 다 보일 수 있어. 전혀 그렇지 않아. 이런 분들은 그냥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10명 그룹 톡방에 개인 실명이 올라간다. 요거 이제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나 보면은 활동가별 모니터링 교회와 예배 지정을 해드립니다. 저희가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지금 교육을 다 받으시고 감이 오실 거예요. 나는 몇 개 교회를 어느 정도로 할 수 있겠다. 나중에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할 거거든요. 그 여러분들께서 저는 몇 개 교회를 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은 거기에 맞게끔 교회를 저희가 배정해 드릴게요. 어느 교회 해주세요. 요것도 가급적이면 톡방으로 공지하겠습니다. 표를 딱 짜가지고 성함 넣고 어떤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현장 참여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분들 계세요. 그분들께도 필요하면 저희가 이제 여기 교회 가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럴 경우는 교통비라든가 이런 건 다시 책정해서 새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저는 몇 개의 교회를 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교회에 배정받은 교회에 실시간 또는 업로드된 제가 발음이 구려요. 업로드된 예배 영상 시청 예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몇 개 교회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이보미님은 교회 10개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말했을 때 10개 해주세요라고 말할 경우 저희가 이것도 여쭤볼 거예요. 실시간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이 왜 그러냐면은 지난주에 윤석열 맞아. 우리끼리니까 말이 되겠다. 윤석열 님께서 사랑의 교회 가셨어요. 근데 사랑의 교회 예배 영상이 나중에 업로드 됐어요. 근데 설교만 딱 업로드가 된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 딱 등장했는데 이분이 목사님께서 윤석열 장관님 오셨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인사시키시고 같이 오셨던 장관님 두 분도 인사까지 시켰단 말이죠. 요게 실시간에만 잡혀요. 나중에 업로드 되는 건 편집이 다 돼서 올라가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런 많은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다 묵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활동가 여러분들께서 가능하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주세요. 1개 정도는. 다는 어렵잖아요. 나머지는 업로드 된 거라도 봐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시간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근데 그럼 2번. 실시간 모니터링 교회는 실시간 화면 녹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만 봤어요 땡이 아니거든요. 실시간 화면 녹화를 하셔야 되고요.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려요. 그 다음에 어떤 교회를 실시간 해야 될지도 3번 사전 공지해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저는 실시간 1개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저 못하게 됐어요.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미리 못해요, 안 해요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지금 3번째인데 어떤 분께서는 이 실시간도 안 하셨는데 실시간 한 것처럼 올리시고 이걸 굉장히 늦게 올려주셔서 굉장히 저희가 문제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좀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미리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 보고서가 늦어도 화요일까지 올라와야 돼요. 왜냐하면 주일날 얘기를 다 했어. 근데 이거를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저희한테 보내시면 저희는 이거 언제 기사화하고 언제 또 이거 작업을 하고 언제 또 이거를 활동으로 이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가 거의 다 올라와요. 그러면 피곤하시더라도 주일 저녁, 월요일 저녁, 그래서 화요일까지는 주셔야만 해요. 화요일까지 다 못한다. 미리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다른 분들께 이렇게 넘겨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모니터링 보고서가 화요일까지는 올라올 수 있도록. 그리고 막 이렇게 영상을 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 문제가 있어. 이런 대박 발견했다. 이거 선거법 위반이야.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딱 오자마자, 그래서 톡방이 중요한 거예요. 딱 보자마자 제가 지금 A 교회를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여기 문제 발언 나왔다고. 이거 심각하다고.
요런 거를 바로 즉시 올려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여러분 그 단톡방에는 저희 사무처, 그러니까 저희 그러니까 조직도를 보시면 사무처가 있고 센터가 있고 방금 말씀하신 단장님이 있으세요. 단장님은 이 3개 방에 다 들어가 있을 거고요. 센터 1명, 그 다음에 사무처 1명 이렇게 2명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희 평화나무 직원 3명이 그 방에 있는 거예요. 센터분들은 여러분들이 올려준 보고서를 보고 기사화를 하실 거고, 사무처 직원들은 이거를 가지고 통계를 낸다거나 정리정돈을 할 거예요. 같이 작업을 하니까. 그러니까 영상을 보다가 문제 발언이 있어. 그거는 바로 톡방에 바로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고서는 나중에 주시더라도, 그러면은 저희 이제 센터 직원이라든가 사무처 직원들이 보고서 이거 문제 발언된다, 이거 고발로 갈지 선관위 보고로 갈지 아니면은 그냥 언론으로 풀지를 저희가 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럴 경우 저희가 보도자료를 또 올리거든요. 그러면 모든 보도자료 올리는 보도자료 방이 있어요. 그러면 각 신문사나 언론사 기자들이 모여 있거든요. 그분들께 보도자료를 배포하면 그분들도 또 이거를 기사화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의도가 공명선거잖아요. 그거를 바르게 하려면은 보시다가 문제가 있으면 바로 톡방으로 올려주신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컴퓨터가 약해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자세하게 올렸습니다. 실시간 영상 녹화 방법 어떻게 하느냐. 저도 이거 처음에 헤맸어요. 저도 이제 기계랑 친하지 않다 보니까 얼마나 이게 힘들었던지. 그래서 제가 곰캠을 다운로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링크 걸어드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또 톡방에 링크를 올려드리겠지만, 링크 이거 일일이 주소 영어 치기 어렵잖아요. 네이버나 포털 들어가셔서 곰캠 누르시면은 요 링크로 들어가요. 곰캠이 또 다양해요. 곰 오디오, 뭐 곰 믹서, 뭐 다양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곰캠을 찾으시면 돼요. 그 링크가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곰캠 다운로드를 누르시면은, 다운로드와 더불어 실행 이걸 누르시면은 알아서 자동 실행을 해요. 그다음에 오케이 내지는 승인 딱 누르시면은 바탕화면에 요 곰캠이란 요 요게 있잖아. 이모티콘이라 해나 아이콘이라고 해나, 이게 딱 생성이 돼요. 아이콘? 이게 영어인데도 어려워. 이거 생겨요. 그러면은 이게 딱 되면 이게 설치가 된 거예요. 요거를 가지고 더블 클릭을 딱딱 하시면은 그 밑에 화면이 떠요. 곰캠이라는 밑에 화면이 뜨거든요. 여기서 오른쪽에 보면은 정품 등록,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쳤을 거예요. 정품 등록을 누르시면은 아이디랑 제품 번호를 누르세요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시는 분들께는 이 이메일과 제품 키 등록키를 드릴 거예요. 그거를 복붙하시고 딱 승인을 누르시면은 정품 등록이 됩니다. 왜 정품 등록이 필요하냐? 무료 버전이 있어요. 무료 버전은 20분밖에 녹화가 안 돼요. 그래서 20분마다 그 앞에 붙어 앉아서 20분 지나면 또 녹화하고 20분 지나면 또 녹화하고 너무 힘들다는 거죠. 정품 등록을 하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한번 딱 설치만 딱 해놓으면 바로 쭉 녹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품 등록을 해놓으시고 여러분이 여러분 예배를 드리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딱 켜서 유튜브로 들어가서 그 교회 찍어 들어가서 화면 실시간 라이브를 딱 여기 보면은 밑에 화면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화면이라는 데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거 있어요. 여기 화면을 딱 누르시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마우스를 딱 드래그 하면은 화면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만큼이 딱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화면 실시간 캡처 녹화라 그래요. 아주 요즘 세상 좋아졌더라고요. 그러니까 화면에서 나오는 모든 게 다 실시간 녹화가 되는 거예요. 소리까지. 요거를 딱 하시고 위에 또 버튼이 뜨거든요. 녹화 버튼을 딱 누르면은 여기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냥 켰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서 옆 창에 보면은 번호가 바뀌어요. 1초, 2초, 3초, 4초, 5초. 녹화되고 있구나. 요게 되는 거예요. 다 끝난 다음에 완료하고 난 다음에 옆에 제 정품 등록키 밑에 보면 작업 내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 누르시면은 여러분이 녹화된 것이 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보시고 작업에 해가지고서는 영상 실시간 예배는 그렇게 녹화를 해두시면 된다. 실시간을 하실 때. 근데 실시간이 아닌 예배는 그 교회에 들어가서 유튜브 영상을 보고 확인하시면 되고, 잘 이해가 안 되시거나 어려우신 분은 나중에 저한테 또 별도로 물으시면은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 영상을 다 보시고 난 다음에 보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보고서 양식 적는 법은 나중에 저희 민 에스더 이사님께서 와서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다음에 마번이 모니터링 중 문제 발언 확인된 경우 리포트 작성 중 단톡방에 보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좀 제가 이렇게까지는 이렇게 해드리고 싶진 않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밥원을 제가 넣습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사전 연락 없이 기간 내 여러분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보고서 업로드를 못한 분들은 모니터링 교회 및 예배 개수를 재조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 이분은 너무 힘들어 하시는구나. 근데 사전 보고까지 안 하시고 못한다는 얘기도 안 하시고 늦게 올리시는 분이 예전에 계셨었어요. 그럴 경우는 근데 이제 미안해 갖고 저희도 말 못하고 그쪽도 말 못하고 이런 상황이 올까봐 이번에는 미리 말씀드려요. 만약에 그러신 분들이 계시면 재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이게 또 저희가 이제 사안이다 보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확인한 영상은 모니터링 보고서와 함께 3개월 동안 보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그 영상까지 다 받기는 솔직히 좀 무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영상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는데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신 영상은 여러분 컴퓨터에 보관을 해주세요. 그러다가 문제 있는 영상, 저희가 보고할 영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는 저희가 말씀드릴 거예요. 언제 여러분께서 어느 교회에 한 영상을 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때 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3개월간은 여러분께서 보관하십니다. 보고서는 올려주시고 영상은 여러분이 보관하시고, 그 다음에 해당 영상 다운로드 받은 후 모니터링 보고서랑 같은 파일명으로 보관을 하셔야 돼요. 영상을 다운하시거나 파일을 다운하신 다음에 파일명이 정말 중요해요. 이게 뭐 카카오톡, 뭐 카카오 1, 2, 3, 4, 5, 6, 7 아니면 다운로드 ABCD 이렇게 되면은 서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상이건 여러분 보고서건 파일명이 이런 규칙으로 갑니다. 1번이 제일 먼저 뭐 쓰시냐면은 영상 생성 연월이래요. 6자 211205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 영상이 올라간 연월이래요. 지난번 보고서를 봤더니 자기가 작성한 날짜를 쓰셔. 이게 주일날 올라왔는데 날짜를 확인되니까 화요일이야. 이게 화요일날 예배 드릴 일이 없는데 어떻게 되지? 이럴 수가 있으니까 꼭 그 영상이 업로드된 일요일이겠죠, 주로. 나중에 수요일도 할 수 있어요. 일요일 그 2201 뭐 07 이런 식으로 6자리 연, 월, 일. 그다음에 언더바예요. 언더바 하시고 교회명. 뭐 사랑 제일교회 뭐 아니면 사랑의 교회 이런 식으로. 제 목소리 너무 컸어요? 알았어요. 작게 될게요. 천천히. 너무 빨라요? 혹시 뭐 유튜브 채팅방이 너무 빠르다, 이해 안 된다 없었어요? 다행입니다. 네, 이렇게 또 편안하게 네, 천천히 갈게요. 그러니까 영상 연월일 6자리 해주시고 언더바, 그 다음에 교회 이름 사랑 제일교회 아니면 이런 식으로 교회 이름 넣으시고 언더바, 그 다음에 설교자 그냥 목사님 이름만 딱 3글자 넣어주세요. 목사님, 전도사님, 강도사님 다 빼겠습니다. 파일명이 길어지면 나중에 정리가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목사님일 수도 있고 전도사일 수도 있고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닌 초청 목사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자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언더바, 다음에 예배 시간 오전 9시, 오전 11시, 오후 3시 이런 식으로 예배 시간까지 넣은 다음에 여러분 이름을 마지막으로 넣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교회 목록이 바뀔 수가 있어요. 여기만 쭉 하면 너무 힘들 수도 있다. 한번 바꿔야지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같은 교회 모니터링을 했어도 작성자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파일명 꼭 영상 파일이랑 그 보고서 파일 이름이 같아야 된다. 생성 연월일 6자 숫자 언더바 내가 모니터링한 교회 언더바 그 다음에 목사나 설교자 이름 딱 3글자만 목사님, 전도사님, 강도사님 다 빼버리고 이름이니까 존칭하지 않은 게 아니라 여러분 저희 좋은 교회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있는 교회만 할 게 아니라 모범적으로 우리가 모든 교회를 다 모니터링 한다는 의미에서 진짜 모범적인 교회도 같이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이름을 왜 어떻게 목사를 호칭을 안 써요? 이런 두려움 갖지 마시고 딱 목사님 이름 3글자, 그 다음에 본인 이름, 예배 시간, 본인 이름 이렇게 5가지를 파일명에 정보를 기록을 해주셔야 돼요. 영상 이름이랑 그 보고서 이름이 같아야 된다. 그래야지 나중에 여러분이 몇 월 며칠 어느 교회 몇 시 예배 거를 보내주세요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이 찾기가 쉬우세요. 그리고 저희도 확인하기가 편하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그러니까 실시간 예배는 곰캠으로 실시간 녹화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영상을 복원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어떻게 다운받나요? 되게 힘들 수 있잖아요. 처음 하시는 분은. 이거 굉장히 간단해요. 유튜브 URL이 있어요. 만약에 저희 평화나무 URL 있다면, 근데 평화나무 영상을 보면은 URL이 올라오잖아요. 주소가 딱 올라오잖아요. 그거를 복사를 하시면 돼요. 복사하셔서 새 창 열기 해서 붙이기를 하시면 돼요. 붙이기를 하실 때 2번 제가 샘플 넣어드렸잖아요. SS 유튜브 www. 앞에 SS 2개만 넣으시면 돼요. SS를 누르고서 엔터를 딱 치시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밑에 넣어드렸던 savetone.net으로 화면이 바뀌어요. 자연스럽게 일로 들어가면서 여러분이 그 복사했던 URL이 여기 다운로드 딱 들어가면서 다운로드가 딱 뜨거든요. 제 그림 작게 붙여놨는데 보이시죠? 그거를 보고서는 보면은 옆에 뭐 영상, 그 여러분이 하려던 영상이 뜨는 거고, 밑에 고해상도 또는 오디오만 다운로드 하겠습니까? 라고 파란색이 떠요. 요 파란색 밑에 보면은 작은 글씨로 낮은 품질이라고 돼 있어요. 낮은 품질을 딱 클릭하시면 요 파란색이 초록색으로 보여요. 그래서 무료로 다운로드 하세요 라고 뜨면서 다운로드, 그 다음에 뭐 옆에 보면 mp4 75320 요거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 다운로드를 딱 클릭하시잖아요. 그럼 영상이 다운로드가 됩니다. 영상이 다운로드 될 때 제목이 어떻게 뜨냐면은 유튜브 영상에 올라간 제목 있잖아요. 사랑제일교회 몇시 길게 그걸로 다운로드가 되거든요. 영상 다운로드 된 거를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제목을 바꾸시면 돼요. 주로 다운로드는 어디에 되냐면은 여러분 그 컴퓨터 폴더를 열면은 다운로드라는 그게 거기 다운로드라고 있는 그 폴더에 들어가요. 거기 확인하셔서 영상 제목 바꾸시고, 그다음에 여러분 모니터링 보고서랑 이거 폴더를 만드실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 옮겨 놓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보관을 해두시면은 여러분도 되게 작업하기 편하시고 저희도 되게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서 작성 요령은 좀 이따가 하도록 하고, 제 거 먼저 다 하고 난 다음에 할게요. 그 다음에 작성 방법, 작성 시 주의점은 제가 요거 정산 방법까지 설명하고 난 다음에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정산은 어떻게 되냐, 활동가구 하시고 여러분 자원하시긴 했지만 여러분의 수고에 대한 소정에 저희 보답을 해드리려고 어떻게 했냐면요, 시청 시간, 그러니까 만약에 업로드된 영상을 보면 주로 설교만 올라갈 확률이 많아요. 그런 거 보통 40분이고요. 실시간으로 보실 경우는 보통 1시간 20분이에요. 그러면은 1시간 20분, 쉽게 말해서 1시간으로 계산할게요. 제가 수학이 딸리니까 1시간짜리 영상을 보셨잖아요. 시간당 10,000원으로 쳐드리는데 작성 시간을 또 1시간으로 잡아드려요. 1시간 예배면은 2시간으로 카운트 해갖고서는 시간당 10,000원. 그러니까 내가 1시간 예배를 받다 그러면 20,000원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 활동비를 그렇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디 방문하신다 그럴 경우는 저희가 또 다시 논의를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매월 월 말에 12월 하신 거는 12월 말쯤에, 1월 하신 건 1월 말쯤에, 사정이 생겨서 초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계산하기 너무 힘들어서. 요즘은 지금은 월 말에 할 예정입니다. 근데 만약에 했는데 저희가 10개 해서 한 30만 원이다. 그러면 30만 원 입금되는 게 아니라 3.3% 세금이 공제되고 입금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답원도 제가 피치 못하게 넣었어요. 지난 저희의 악습을 막 어려웠던 점을 생각해서 화요일 이후에 보낸 영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카운트 못 해드립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는 화요일 전에 꼭 보내달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화요일 때 못한 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사정이 말씀하신 거나 그런 경우 이제 또 이렇게 다시 조율을 할 수 있겠지만, 화요일 이후에 내가 해야 할 건데 미리 사전 예고도 없이 영상을 안 올리셨다, 이런 거는 늦게 올리셔도 뭐 안 되니까 그때까지만 정산을 해드린다. 이렇게까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 작성 요령은 저희 상임이사이신 민에스더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은 나중에 다시 질문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다들 이렇게 분위기가 다들 경직돼 있으신 거 혹시 더우세요? 덥지는 않으세요? 네.
제가 일단 여기 설명 내용 말고 그 뒤에 저희가 클립으로 따로 별도로 해드리는 게 샘플 1, 2, 3 해서 3가지 내용이 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해봤어요. 2020년 총선 때 제가 직접 평화나무 공명선거 감시단 모니터링 활동가로 제가 직접 해보고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샘플 1 먼저 봐주시면은 이 샘플 1 같은 경우는 설교 영상만 있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일단 보시면은 모니터링 보고서 밑에 작성자, 미네스타 본인 이제 성함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작성일 언제 작성을 했는지 작성일자를 기재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박스부터 들어갈게요. 설교자, 발언자, 이제 교회. 여기 제가 이제 천성교회 했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한동수 목사 천성교회 체크해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 제목 같은 경우는 이게 제목이 뭔가요? 그때 유튜브나 아니면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제목이 있잖아요. 그걸 카피를 뜨셔갖고 그냥 컨트롤 해서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바로 밑에 소스 구분, 유튜브인지 홈페이지인지 현장인지. 그러니까 저희가 나중에 교회를 배분을 해드리는데 유튜브에 올라오는 교회가 있고 유튜브에는 올라오지 않고 홈페이지에만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케이스에 따라서 유튜브인지 교회인지 그리고 현장에 참여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현장인지 그거 이렇게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소스, 이건 링크 주소. 아까 URL 주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URL 주소를 그대로 카피해서 여기다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업로드 일자는 작성 일자가 아니고요. 그 해당 영상이 올라온 일자예요. 그 설명이나 이제 그거 표시가 되잖아요. 그 표시된 일자를 여기다 이제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총 재생 시간, 설교 시간이 있는데요. 총 재생 시간은 이 영상이 하나의 영상이 전체 영상을 기재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수 목사의 천성교회 이 영상은 36분 07초짜리 영상이었어요. 그리고 이 영상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설교 영상만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36분 07초 하고 가로치고 설교 영상만 있음, 아니면 뭐 설교 영상만 있음, 그렇게 이렇게 좀 표시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나중에 저희 기자분들이나 사무처 직원분들이 좀 보실 때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는 이제 참고사항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밑에 특이사항,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해드린 이 영상에는 그러니까 특별히 정치적 발언 없음,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예배 설교 영상에는 특별히 정치적인 내용이 없다는, 그냥 하나에 그냥 코멘트만 달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구간 있고요. 그러니까 10분 단위로 해서 요약을 해주시면 돼요. 이 영상에. 그래서 만약에 설교만 있는 영상 같으면 10분 단위로 해서 보통 10분에 어떤 내용으로 발언을 했는지, 뭐 보통 저희가 설교라고 표현을 안 하고 그냥 발언이라고 할게요. 어떤 내용으로 발언을 했는지 정리를 해서 10분 단위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쭉 보시면 케이스 1 보시면은 별 내용이 없기 때문에 40초, 30분에서 40초 정도에서 끝나요. 네. 36분 설교 영상을 들으셨는데 네. 이걸 10분 단위로 정리를 하라는 거는 이게 설교에 따라서 네. 전체 설교를 듣고 정리할 성격인데 이게 10분 단위로 하는 게 조금 너무 기계적으로 끊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뒤에 다른 케이스 보고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저희 전에 해보니까 그냥 설교 영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별 문제 없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정말 이 영상을 봤는지 보지 않았는지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거를 정치적 발언이 있는데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부득이하게 10분 단위로 좀 끊었습니다. 근데 또 뒤에 보시면 다른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거 같이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요거 지금 샘플 1 보시면은 이렇게 진행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샘플 2로 넘어가 볼게요.
이 영상은 전체 예배와 설교, 그러니까 전체 예배 영상이 있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요거는 위에 말씀드린 대로 김태형 목사 삼락교회 있는 예배이고요. 전체 예배 시간이 1시간 35분 35초짜리였어요. 그리고 설교는 29분. 근데 만약에 전체 영상이 1시간 35분 35초인데 그럼 설교는 29분 35초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쭉 밑에 내려가 보시면은 이건 제가 이제 직접 그 예배를 드렸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10분 단위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렇게 그냥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50분, 51분, 10분부터 설교가 들어가요. 예. 그리고 만약에 전체 그냥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별 내용이 없고 별 이상 없고 쭉쭉쭉 그냥 예배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렇게 그냥 포괄적으로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참고로 여기 삼락교회는 제가 모니터링 하면서 계속 은혜 받았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공명성과 감시당, 그래서 뭔가 목사들의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발언자들의 그런 영상, 이렇게 발언에서 뭔가 좀 잡아내려고 저희가 막 주의 깊게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은혜도 많이 받아요. 이런 이제 저희가 하다 보면은 이제 뭐 여기 이제 다 한빛교회나 뭐 오시는 이제 목사 그런 설교 외에 일단 복음주의의 이제 어떤 그런 교회들도 저희가 이제 많이 배분을 해드리는데 거기서 또 우리가 평소에 듣지 못했던 어떤 복음주의적인 메시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저는 하면서 많이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우리 저희 벙커원 교회에서 듣지 못했던 설교들을 다른 교회를 통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 볼게요. 요거는 저희 최근에 이것도 제가 직접 듣고 저희가 다 했던 건데 그리고 지금 최근에 문제가 돼서 선관위에 신고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김영현 전도사라고 이제 광주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제 발언했던 29분 44초짜리 이것도 설교 영상만 있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제가 이제 문제성 있는 것만 다 그러니까 딕션을 다 받았어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그냥 좀 어떻게 이렇게 전도사님이 이런 발언을 하실 수 있는지 참 저도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발언들을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정말 들으시다가 이런 케이스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케이스는 좀 자세하게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까 이제 설명드렸듯이 설교만 있는 케이스 아니면 전체 영상, 예배 영상이 있는 케이스. 근데 이제 여기서 전체 예배 영상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설교만 집중하실 수 있는데 설교 외에 기도 시간, 그냥 광고 시간. 이것도 이제 주의 깊게 좀 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광고 시간을 없는데 그냥 언뜻 카메라가 살짝 스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것만 이렇게 탁 넘어가서 보시는 것도 좋을 수 있는데 이렇게 시간상 좀 주의 깊게 이렇게 넘어가는 타이밍을 보시면은 좀 그런 순간들도 좀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별 문제 없이 가면 참 좋겠는데 또 문제 있는 또 교회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제가 일단 말씀드렸고요. 화요일까지 저희가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 그 이제 앞에 이유도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해보니까 화요일까지 가능하더라고요. 주일 예배 이제 여러분들 교회에서 예배 들으시고 오후부터 일단 스타트 해주시고 그다음에 월요일까지 해서 화요일까지는 제가 해보니까 제가 마지막에는 한 10개, 11개, 12개까지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판에는 이제 한 몰리니까 그렇게 해서 가능합니다. 근데 또 이제 시간적으로 좀 무리 있으신 분들은 또 아까 저희 이제 경험 국장님한테 말씀 주시고 그럼 조정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작성을 하신 다음에 띄어쓰기나 맞춤법 이런 검사를 좀 필수적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에 교인분들이 아니신 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이 업무를 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교회적인 용어를 잘 모르셔서 성령이란 단어도 잘 모르셔갖고 달리 쓰시고
네,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좀 보기에 좀 많이 민망하기도 하고 저희가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번엔 1차 시작하시는 분들은 일단 저희 다들 교인분들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가 좀 마음이 놓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뭐 이거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궁금하시거나 있으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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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경우에는 동산을 해주실 때 네. 1시간 35분. 네, 네. 다 전체 영상으로 다 해드립니다. 네. 왜냐면은 이 영상 안에 어느 시간대에 기도와 뭐 광고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다 보셔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당장은 좀 낯설어서 그러실 수 있는데 네, 그러시죠. 네. 10년 전에 방송심의위원으로 방송위원회에서 좀 아, 몇 년 했었거든요. 네. 그때는 다 이런 페이퍼에다가 직접 쓰고 그러면서 했는데 네. 이렇게 다 이거 다 저기로 해야 되는 네, 네, 네. 네, 네, 네. 손에 익숙해지시면은 금방금방 하실 거예요. 근데 진짜로 1시간 반 듣고 몇 분 걸리셨어요? 1시간 일단 저는 이제 계속 이렇게 업로드된 영상을 보면서 계속 타이핑을 같이 쳤어요. 네. 유튜브 틀어놓고 계속 이제 쭉 듣다가 체크하고 만약 문제성 발언이 있으면 뭐 계속 이렇게 타이핑하면서. 예. 그리고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그 설정 그 밑에 부분에 스크립트가 있어요. 그래서 스크립트를 좀 참조하시면은 조금 만약에 작성하시는데 좀 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 혹시 추가적인 내용 있으실까요? 이제 작성하시는데 사실 별 문제는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은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해보셨을 때에 그런 이제 좀 어려움은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하시다 보면은 또 늘고 제가 이제 앞에 말씀드린 대로 또 은혜도 받으실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예. 네. 네. 네, 네. 예, 예. 그 주에. 네, 그 이유는 그렇죠. 그러니까 3일. 3일이 이제 최대인 거죠. 예. 근데 3일 정도면은 네. 보통 밤 12시 전까지만 보내주시면 네, 네, 네. 될 것 같습니다. 또 뭐 더 추가적인 없으세요? 그럼 없으시면 저는 예. 이제 문제적 발언, 이제 뭐가 문제인지 어떤 부분에 이제 잡아내야 되는 건지는 저희 권지현 뉴스센터 센터장님 나오셔서 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는 시작하기 전에요. 이렇게 앞에 나오신 분들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이렇게 지원하게 되셨는지 오신 분들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앞에 최민지 선생님? 네네. 아, 네. 그냥 목사님의 강제 동원에 의해서. 네네. 똑같은 말. 다 같은 교회예요. 네네네. 그건 알고 있는데. 사람들 3명 온 거예요. 기장도 다르지 않군요. 예, 목사님의 그 강력한 리더십을 이끌어서. 아무튼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앞서도 이제 백미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지난번 저희 공명선거 감시단 활동을 저희가 그냥 이렇게 잡코리아나 이런 데 올려서 이제 사실 지원을 받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는 개신교인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그렇게 했을 때 용어를 너무 모르셔서 그분들이 좀 어려우셨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었고요. 사실 이번에는 좀 이렇게 교인들로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좀 건의를 드렸었는데 이유는 사실 가장 큰 이유는 그 활동이 다 끝나고 나서 저희가 모니터링 그 활동가분들의 소감문을 좀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런 소감문이 있는 거예요. 나는 비개신교인인데 이 활동을 하면서 내가 혹시 이번에 개신교인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일이 없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그 가짜뉴스와 말도 안 되는 발언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걸 보면서 그분이 개신교인이 될 기회를 저희가 막아버린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저도 이제 한 명의 개신교인으로서 되게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설교를 듣더라도 한국교회가 이 정도구나 생각하시고 더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로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굉장히 역사적인 일을 여러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시게 되는 겁니다. 라는 어떤 그런 자부심? 이런 걸 가지고 좀 사명감을 가지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앞에서 뭐 언제까지 보내세요? 이거 뭐 철자 틀리시면 안 돼요. 막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제 문제적 발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센터에서 저희 기자들이 사실은 한번 다시 다 크로스를 다 들을 거예요. 주신 것만 보고 이렇게 작성하셨으니까 이렇게 기사 써야지가 아니라 저희가 다시 한번 듣고 그렇게 하니까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좀 편안하게 하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그 전체 영상을 볼 때 이제 설교 영상을 보시게 되는 경우가 많겠지만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게 될 때는 사실 기도 시간, 광고 시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설교에서 뿐만이 아니라 보통은 광고나 기도 시간에도 굉장히 문제적 발언들이 많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광고 시간에 특히 이제 그 후보자들이 오면 그때 초청해서 막 일으켜 세우고 발언하고 막 이런 일들도 있고, 그쵸? 근데 이제 또 광고가 이제 교회마다 뒤에 있는 교회도 있고 또 앞에 있는 교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꼼꼼하게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내가 좀 놓친 것 같다라고 하면 같이 보자고 좀 저희 쪽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시고 미리미리 그래 주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다들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구체적인 설명은 좀 구차할 것도 같은데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은 뭐 특정 후보나 정당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게 안 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여기 설명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설명을 보면 다 아실 것 같아요. 좀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넘어갈게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예측하는 건요. 지지 발언보다도 비방 발언이에요. 네. 특히 이제 보수교회들이 특정 후보에 대해서 지금 이미 시작됐거든요. 특정 누구누구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망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그런데 거기에 분명히 색깔론, 동성애, 이슬람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을 넣어서 사실 이렇게 비방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애매할 수가 있어요. 정말 빼박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라고 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고요. 사실은 이거는 그냥 가짜뉴스긴 한데 공직선거법으로 좀 어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냥 다 적으시면 돼요. 저희가 이번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빼박 사례는 물론 저희가 검토해서 고발도 하고 신고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가짜뉴스 사례도 따로 별도로 만들어서 통계를 내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봤을 때 이거는 분명히 설교 전체적인 맥락 속에 이거는 특정 후보나 정당을 비방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 공직선거법을 수사하는 기관의 검찰이 공안 검사들이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 정서감, 유대감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는 거기 때문에 특히 주로 문제적 발언을 하는 그 목사님들이 지지하는 그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꼼꼼하게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성향이 있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거를 그냥 간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고발까지 못 가더라도 저희가 기사로라도 문제를 삼고 계속 언론에 이런 문제적 발언이 있었다라는
문제다라고 하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시지 말고 이거는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다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발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적기가 어려우시면 초라도 조금 몇 초부터 몇 초까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분명하게 적어주시면 그거는 이제 기자들이 다시 들으면서 복귀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라도 조금 명확하게 적어주시면 좋겠다라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진짜로 어느 정도의 가짜뉴스까지 나오면요. 여기 이제 보시면 작년 그 총선 때 제가 정말 가장 기가 막히게 들었던 가짜뉴스 중에 하나는 마스크 오브제는 666의 전초 단계 막 이런 설교도 나왔었고요. 네, 예배 시간 성령이 임하면 코로나 안 걸린다면서 자기가 자기 손가락 빨면서 이렇게 설교한 목사도 있었고, 별의별 설교가 정말 다 쏟아졌습니다. 이게 이제 특히 이제 코로나 시국이니까 방역과 연관 지어서 그렇게 또 가짜 뉴스도 많이 쏟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들으시면서 이건 분명히 문제야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런 것들은 꼭 공직선거법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적어주시면 저희가 그것들을 다 이제 검토하고 이슈 파이팅도 하고 사람들한테 좀 널리 알려서 또 그런 재범이 발생하지 않는데 많이 좀 활용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좀 대략적으로 적어놨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칠 텐데 그리고 영상뿐만이 아니라 혹시 여력이 되시는 분은 같이 좀 주보도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보 같은데 그 후보자들의 어떤 이력이나 이런 거를 적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지난번 같은 경우는 그 황교안 전 대표가 다니던 그 교회 주보에 황교안 대표의 이력 같은 게 막 적혀 있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주보도 좀 같이 살펴주시면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네. 네. 제 설명이 너무 완벽했죠. 네.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정말 평화나무에 너무나도 가장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이게 함께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도 힘들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역사에 그냥 그 벽돌 한 장이라고 처음에 저희 이사장님께서 그 시작할 때 예배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벽돌 한 장 쌓는 마음. 저도 굉장히 좀 지치고 힘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나 지금 그냥 벽돌 한 장 하나 들어 올리고 있지, 하나 내려놓고 있지 막 이런 마음 가질 때가 많은데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오늘 목사님의 강요가 있었지만 강제가 동원이 있었지만 오셨다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좀 함께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상으로 교육을 마치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간략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명선거 감시단장을 맡으면서 지난 자료들을 공명선거 기독교계에서 특히 이제 한국교회 개신교계에서 공명선거 운동을 했던 기록들을 보니까요. 1987년 영화로도 있죠. 1987 있잖아요. 직선제로 이제 바뀔 그쯤 이 기독교계, 개신교계에서 공명선거 감시운동이 첫 시작이 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 기록의 장소가 사랑의 교회였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 첫 스타트가 이제 거기였더라고요. 근데 바로 그곳에서 30년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와서 인사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졌죠. 제가 너무나 안타까웠던 게 저희 기존 기성세대 이 한국교회 개혁 그리고 공명선거 운동 관련해서 너무나 많은 이 목회자분들께서 이미 좋은 활동들을 많이 하셨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작금에 이르러서 정광훈 목사와 같은 그런 정광훈 류와 같은 목회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이렇게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더 양산이 되느냐? 그런 근본적인 원인들 중에 하나가
이 목회자의 허물과 잘못을 비판하지 않는 보수 개신교의 풍토가 일조한 게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잘못은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야지 어디 감히 목사님의 설교를 모니터링해서 잘잘못을 따지고 그걸 또 적발해서 세상 법정에 고소하고 법에 호소하느냐, 이런 정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목회자들의 이런 불법 행위를 보면 기도로 맡기고 이렇게 뭐 하나님께 맡긴다, 이런 식으로 거의 방치하다시피 방관하다시피 놔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그 불법 행위를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그 가짜뉴스를 기반으로 불법 선거를 일삼는 그런 목회자들은요, 아무리 그러지 말라고 우리가 비판을 해도 귓등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상습적으로 반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법적 단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저희가 아무리 경고를 하고 예방 캠페인을 해도 불법 행위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신감을 얻고요, 그리고 담대함을 얻어서 오히려 이러한 행위가 재발되는 게 근절되지 않고 무궁무진하게 무한반복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공명선거 감시 활동을 하는 것이 목회자를 우리가 교인들이 고발 조치하는데 일조한 단순히 이런 개념으로 바라볼 활동이 아니고요, 이러한 불법 행위로부터, 가짜뉴스로부터 불법 선거운동으로 거룩한 주일 예배, 그리고 저희가 소위 신성하다는 예배 시간을 이러한 불법 행위로 오염시키고 망쳐놓은 정치 목사들을 우리가 사법적 단죄가 이루어지도록 일조함으로써 한국 교회를 다시 자성 능력을 회복시키도록 여러분들께서 그걸 일조해 주시는 거고요, 동시에 예배가 다시 오염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강단 설교가 정치판으로 전락해버린 자신들의 정치적 사상과 생각과 그리고 불법 선거 운동을 자행하는,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예배 설교 시간을 다시 예배를 회복시키는데 여러분들께서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 교회를 회복시키는 우리 주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해주시는 그런 우리가 신앙적 실천 행동이 바로 공명선거 감시 활동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이 값진, 이 보람된 이 감시 활동에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명선거 감시단 제1차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